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차투랑과 푸시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고요. 목표는 난이도 설정에 대한 이야기와 트러블 슈팅,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보죠. 목표 설정, 그리고 트러블 슈팅. 푸시업을 하게 되면 보통 차투랑가를 하게 되면 강사님들 중급자 이상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엉덩이가 조금 올라가든지 어깨가 처지게 되죠. 뭐 이런 느낌? 이것도 그렇고 양호하긴 한데 내려갈 때 팔꿈치가 손목보다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든 일단 바닥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나는 과연 이 차투랑가를 왜 하고 있지? 단순히 팔을 접었다 폈다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도 괜찮다라고는 봐요. 목적이 나는 그냥 팔을 접어서 내려만 갈 수 있으면 돼. 근데 목적이 이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푸시업의 목적은 끝에 가면 아마 물구나무 푸시업이 될 거거든요. 물구나무를 서서 푸시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끊임없이 어깨와 팔 쪽으로 무게를 쓰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어깨와 팔 쪽으로 무게를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런 형태는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무릎을 바닥에 내리더라도 어떻게든 팔이랑 어깨를 조금 더 쓰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무릎을 들고 어깨랑 팔을 쓰는 형태를 취하게 될 거고, 나중에는 파이크 형태로 어깨랑 팔을 쓰는 형태를 취하게 될 거고, 이제 이게 좀 버텨진다 싶으면 여기에서 다리를 들 수 있을 거고요. 이 다음 단계를 가지고 갈 텐데, 그러면 나는 이 푸시업을 도대체 왜 하고 있나? 그냥 단순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적당히 자극이 잘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헬스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중량을 조금 더 치고 큰 중량을 칠 수 있는 게 헬스니까. 목적은 명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혹은 핸드스탠드가 아니라 나는 안발란스, 바카아사나나 코온딘야사나 뭐 플라잉 피존 포즈 같은 걸 하고 싶어. 코온딘야사나나 혹은 플라잉 피존이나 뭐 혹은 점프백 점프스루도 이쪽 계열에 속하겠네요. 점프백을 가볍게 해보고 싶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뭐 아시탄가 수업을 예를 들면 처음에 수리아 A, B 루틴에 분명히 차투랑가가 포함되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리아 A, B 이후에 시티드 포지션, 앉아서 하는 자세에서 점프백 점프스루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내가 이 무게의 중심을 앞쪽으로 계속 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해야 되고, 혹시나 아직은 내가 팔에 어깨 힘이 너무 적어서 무릎을 펴고 못 내려가는데 무릎을 내리고서라도 손이랑 어깨 쪽으로 무게를 옮겨내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즘 제 개인적으로 하는 말은 아시탄가 수업 내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기는 한데, 내가 이 부족함을 느낀다라면 별도로 조금은 푸시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푸시업만 별도로 연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 트러블 슈팅, 부족한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평소에 손목이랑 어깨를 안 쓰다가 이쪽을 막 쓰기 시작하면 약한 부분에서 분명히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죠. 평소에는 손의 무게를 거의 안 쓰면서 요거는 스탠딩 스플릿 같은 거 하면 잘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유연하시잖아요. 손 쓰지 않아도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렇게 쭉 뻗어 올리실 수 있죠. 혹은 다리의 무게를 손으로 옮겨놓고 뻗어 올릴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거의 점프백에 가깝겠죠. 들어서 내려갈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막 쓰기 시작하다 보면 약한 부분에서 분명히 보아가 걸릴 거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보아가 걸리는 곳에서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해야 할 게 생기죠. 나는 분명히 푸시업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손목이 좀 부하가 걸리네. 그러면 푸시업 플러스 손목 관리를 추가를 시켜야겠죠. 뭐 손목 들기, 잼잼, 뭐 매달리기 여러 형태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좀 하셔야 될 거고, 팔꿈치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푸시업의 난이도를 완전히 낮춰놓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깨가 계속 뭉칠 수도 있어요. 푸시업 할 때마다 이런 형태로 내려가실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잡아내기는 되게 힘들다라고 봐요. 강사님들은 본인을 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네 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 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에 대한 연습들을 꾸준히 하는 게 난이도 설정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잘 맞춰놓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개수, 목표로 하는 수량을 채워나가면서 내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이 생기는데 가동 범위일 수도 있고요. 힘, 안정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부족하면 스트레칭 루틴이 추가되어져야 될 거고, 안정성, 힘이 부족한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힘 운동이 추가되어야겠죠. 하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하는 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되면 선택하게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무릎 내리고 푸시업이 힘들 수도 있어요. 무릎 내리고 정자세 푸시업이 힘들다라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겠죠. 높이를 좀 덜 내려가든지 아니면 손을 짚는 위치를 좀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에 컨텐츠들이, 좋은 컨텐츠들이 워낙에 많을 거예요. 제가 요즘 일반 수업 시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숙이는 동작은 제 기준에서는 고관절을 갖다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 보통은 초급자 레벨의 정굴 자세들이겠죠. 후굴 자세들 역시 고관절부터 최대한 어떻게든 펴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하체를 쓰셔야 합니다.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 한번 해보시고, 동작을 흉내내지 마시고 목적, 내가 어디를 어떻게 쓸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없으면 본인에 맞는 난이도 설정이 정말 어려워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유튜브 컨텐츠, SNS에 올라온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하다 보면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본인한테 전혀 득이 없을 거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대비계획은 다치시겠죠. 부하가 많이 걸릴 거니까. 내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뭔가, 동작 하나하나마다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냥 아시탄가 시퀀스는 원래 이 시퀀스니까, 빈야사 시퀀스는 원래 이 시퀀스니까 그냥 하는 거야 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분명히 내가 움직일 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땐 이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내가 추구하는 바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를 쓰게 될 거예요. 유튜브 콘텐츠 중에 뭐 러닝 뛰면서 머리 쓰게 하려고 뭐 퀴즈를 풀게 하고 산수를 하게 하고 이런 실험을 해본 게 있던데, 사실 제 기준에선 러닝을 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내 보폭, 내 호흡, 지금 코로 숨 쉬고 있는지 입으로 숨 쉬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심박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보폭을 넓힐 건지 줄일 건지, 지금 미드풋을 가는지 힐풋을 가는지 끊임없이 조절하면서 움직일 거라, 뛰는 것조차도, 푸시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더 섬세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단순한 동작을 만드실 때도 그냥 자율반사, 움직여지는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잊을만 하면 한 분씩 구독이 알림이 떠서, 저도 요즘에 그냥 제 운동하고 약간 게을러져서 그냥 제 운동만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